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에 관해서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매하고 알코올이 상관관계인데, 보통 술을 많이 마시면 치매가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알코올성 치매가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진짜 술을 마시면 치매가 안 좋아지나?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이 프로텍티브한 어떤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치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좀 일부러 보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간단히 뉴스만 좀 볼게요. 술 마시고 필름 끊긴다.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질환 주의라고 돼 있죠. 이거는 2023년 12월, 작년 말 이제 한참 송년회를 할 때 나온 뉴스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알코올성 치매라고 해서 독자기고의 재민일보에 이렇게 나오죠. 또 치매 부르는 음주, 양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뭐 양을 많이 마시면 뭐 치매가, 알코올성 치매가 잘 생긴다 이거죠. 그럼 지금 보면은 다 알코올성 치매를 걱정하는, 술을 많이 마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진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술이 건강에 안 좋다고 요새는 좀 미는 추세입니다, 의학계가. 근데 치매에 관해서는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 말고, 알코올성 치매는 혈관성 치매에 가깝죠.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보고 또 술 드신다고 열심히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안 좋은 거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술은 암을 잘 일으켜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논문 3개인데, 3개 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2017년에 나온 거 보면 알코올 컨섬션은 디멘치아 리스크에서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굉장히 발달된 메타 분석 기법이죠. 중국 연구자들이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렸고, 유로피안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그림만 좀 봅시다. 보시면은 뭐 간단한 그림인데 더 뒤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우선 간단히 보면, 라이트 투 모더레이트 헤비. 그러니까 점점 술 마시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재진 않았고 뒤에는 재고 있어요. RR은 상대 위험도예요. 1이면 중립입니다. 그럼 보면은 이게 95% 신뢰 구간이에요. 이 바가. 그럼 바가 지금 다 1 아래죠.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의미죠. 라이트에서 라이트, 모더레이트에서 모더레이트로 가면 리스크가 낮아지죠. 치매 리스크가. 이건 올 코즈 디멘치아예요. 모든 치매 전부, 혈관성 치매든 알츠하이머든. 예, 그 내려가요. 모더레이트 헤비에서 약간 늘어나요. 헤비에서 늘어났죠. 지금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는데, 그럼 이거를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를 나눠봅시다. 알츠하이머를 나눠보면 확실히 보호 효과가 있죠. 모더레이트까지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모더레이트 다 95% 신뢰 구간이 상한이 1보다 작아요. 와, 보호 효과가 있구나,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는. 헤비하면 드디어 이제 커지는데 95% 신뢰 구간이 1을 먹고 엄청 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죠. 에퀴보컬한 거죠. 잘 모르겠다. 예, 근데 이거는 혈관성 치매인데, 라이트도 지금 1을 먹었고, 라이트 모더레이트도 1을 먹었고, 모더레이트면 점점 커지고 1을 먹고, 헤비면 더 커집니다. 이거는 혈관성 치매 위험 늘어난다는 거죠.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그 알코올 마시는 양을 엄청 세분화해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올 코우즈 디멘치아. 이게 일주에 몇 번 마시냐, 이거 하루에 몇 그램을 마시냐, 알코올을 한 주에 몇 번 마시냐. 역시 이거는 다 올 코우즈 모탈리티를, 올 코우즈 디멘치아를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일주에 4번 마시면은 리스크가 낮아지죠. 여기 보면 이게 95% 신뢰 구간이고, 양쪽 점선이, 이게 실선이 점추정치예요. 보면은 1이 상대 위험도 중립이라고 했을 때 내려가죠, 위험이. 일주일에 4번 마시는 것까지는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구나. 근데 일주일에 10번,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이상, 한 2번 이상, 14번, 하루에 2번 이상 마시기 시작하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람수로 한번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그람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주가 57.2, 그다음 맥주가 350짜리에 12.7, 와인이 700ml짜리 66.8, 막걸리가 1리터짜리 47.7이 들어있댔죠, 알코올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알코올이 6, 한 7까지는 보호 효과가 있죠. 7g까지는. 보시면은 이거였죠. 잠깐만요. 하루에 7g이니까 7g. 엄청 적네요. 맥주 거의 한 잔 정도네요. 한 300ml 정도.
맥주 한 잔 정도까지는 보호 효과가 있는데 그게 너무 350, 한 300ml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죠. 그래가지고 한 14g이 넘으면 14g이면은 맥주 한 잔이 넘어가네요. 맥주 한 잔까지는 보호 효과가 있는데 350ml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보호 효과가 없는 거죠.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죠. 점추정 치료했을 때 한 20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해당되는 게 없네요. 맥주 말고는. 그럼 맥주 한 잔 이상 말고는 와인을 먹든 막걸리를 먹든 소주를 먹든 다 리스크가 완전히 증가한다는 거죠. 이쪽 부분으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일주일에 이거는 이제 몇 잔이었고 이거는 몇 번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두 번 먹으면 뭐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정확하죠. B가 알코올 양으로 잰 게. 그리고 이 두 그림은 또 뭐냐면 이건 60세 미만하고 60세 이상으로 나눠봤는데 알코올을 60세 미만에서 이건 좀 단위도 좀 다르네요. 어쨌든 이것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증가하죠. 리스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까지는 보호 효과가 있고 한 6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60세 미만도. 60세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2번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60세 미만은 좀 여러 번 마셔도 되는데 일주일에 60세 이상은 2번 이상 마시면 리스크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위험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령이 확실히 술에 취약한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비슷한 논문이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요거 보시면 라이트는 좀 이게 합친 위험이거든요. 메타분석. 비록 이제 통계적으로 1을 포함했으니까 95% 신뢰관이 다 유의하진 않는데 대략적인 경향성을 보면 라이트 인테이크는 리스크가 적죠. 모더레이트 인테이크는 리스크가 1보다 크죠. 아, 그러니까 적게 마시면 오히려 리스크가 적구나. 위험이 적구나. 라이트 인테이크 역시 점추 정치가 1보다 작죠. 위험이. 모더레이트 인테이크도 작은데 헤비 인테이크에서 올라가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76 한 76%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술을 적게 어느 정도 마시는 건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죠.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그림이. 여기 보면은 알코올 인테이크 일주일에 몇 번, 한 10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램 수로 따지면 한 20g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했죠. 맥주가 12.7g이에요. 350ml가. 맥주 한 잔은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술 나쁘다면서 치매 좋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논문으로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제가 왜 논문을 갖고 와요? 이게 막 그 인터넷 뉴스나 뭐 사람들 막 유튜브에서 뭐 그냥 이렇게 근거 자료 없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논문이 가장 정확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논문으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논문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사들도. 그럼 이거 뭐 몇만 명 스터디 뭐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의사 한 번 혼자서. 이거는 화이트홀 2 스터디라고 영국에서 엄청 대규모로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거예요. 코호트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팔로우업했어요. 추적 관찰했어요. 이게 이제 쐐기를 박았죠. 올해 나왔죠. 이거 2024년 1월에 나왔을 거예요. 올해 1월에. 이거 엄청 따끈따끈한 논문이 아니구나. 2018년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대규모인데 1985년부터 코호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걸 보시면 비슷하죠. 그래프 모양이. 알코올 유닛인데 이거는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위스키 앞에 설명이 있는데 위스키든 뭐 맥주든 와인이든 잔으로 계산했어요. 다 심플하게. 보시면은 한 10잔 뭐 일주일에 10잔까지 하루에 한 잔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미드라이프. 이게 한 50 보호 효과가 한 70세는 사라지죠. 60세까지는 그래도 있죠. 한 7잔 정도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 50세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나눠봤는데 요 마지막 컬럼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열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14번 4잔. 그러니까 한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예 안 마시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45% 정도 발생률이 높았죠. 치매의 발생률이. 그 다음에 14번 이상 마셔도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좀 문제가 있죠. 그럼 14번 이상 마시는 경우에 7유닛이 1주당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이상 증가할 때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8%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너무 마시는 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고 아예 안 마시는 것도 안 좋다 치매. 그 얘기죠. 알츠하이머 얘기겠죠. 아까 베스큘라 디멘티아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케이지 스코어는 알코올 의존도인데 이게 3, 4점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이 생기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증이죠. 한 이게 리스크가 한 2배 증가했다는 거죠. 그 치매의 리스크가.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되는 건 또 안 좋구나.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케이지 케이스니스. 예,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인해 입원까지 한 경우에 한 3배 증가했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 그러니까 너무 마시는 건 치매에 안 좋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따라 봤을 때 85년부터 2002년까지 마시던 사람이 롱텀 앱스티넌스를 하면 그러니까 오랜 기간 금주를 하거나 좀 소비를 줄이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67% 50%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95% 신뢰도는 아주 유의했어요. 그 기준이 이제 한 번에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거죠. 그때 마셨던. 예, 그 다음에 뭐 소비가 14잔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면 좀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한 36%.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혈관 부분하고 나눠서 본 건데 요거는 오늘 보지는 않을게요. 이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면 재밌기는 한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마시면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기준은 아까 이 논문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죠. 이 논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굉장히 이 논문이 중요합니다. 그 알코올 양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코올 양으로 따졌을 때 한 맥주 한 잔까지는 용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이 이제 350ml 얘기하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이나 와인 한 병이나 막걸리 한 병은 용인이 안 된다는 거죠. 한 20까지 용인이 된다는 거죠. 알코올 함량. 그럼 소주는 한 3분의 1병 한 2잔까지 괜찮겠네요. 하루에. 이론상이에요. 이거는. 와인은 한 3분의 1병까지는 괜찮겠네요. 한 3분의 1병 다 4분의 1병. 예, 막걸리도 한 4분의 1. 맥주는 딱 한 잔. 예, 하루에. 그 정도까지 매일 마시는 거는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치매 위험, 알츠하이머 위험.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혈관성 치매는 오히려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거는 이제 암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포 리서치 온 캔서 그러니까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암 물질을 정의해 놓은 건데 알코올이 보면 이게 그룹 1이에요. sufficient evidence가. 알코올이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룹 1에. 그러니까 이게 치매는 좋은데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암 말고도 심혈관 질환도 많이 일으키죠. 예, 지금 뭐 다 뭐 이게 식도암, 뭐 대장암, 직장암 다 그룹 1이죠. 그룹 1 성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분류상으로는 간암도 일으키고, 예, 췌장암도 일으키고, 예, 후두암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구강암도 일으키고, 유방암도 일으키고, 뭐 수도 없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알코올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표를 일부러. 그래서 이것만 오늘 주제만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소량의 알코올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있다. 다만 다량의 알코올 하루에 맥주 2잔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한 잔까지 하루에 맥주 한 잔. 소주로는 한 잔. 와인으로는 한 4분의 1병. 막걸리로는 한 4분의 1병. 예, 그 정도 하루에. 근데 그거보다 더 적게 잡는 게 좋죠.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이런 암이나 다른 질환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논문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다른 질병의 위험들을 암과 관련된,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회차나 뭐 하여튼간 향후 이제 녹화를 해서 일단 결론 알츠하이머 치매는 소량의 알코올 맥주 한 잔 정도는 하루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땅땅. 예. 이건 뭐 더 제가 변명하지 않을게요. 예, 땅땅 결론 났습니다. 이거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